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어떠신가요? 네? 뭐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네, 뭔가 좀 바뀌었죠, 저희가? 네네. 네. 스튜디오, 이 촬영 장소를 좀 바꿔왔습니다. 네. 파란 화면이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은은한 베이지, 연베이지 색으로 바꿔봤고 지금 장소를 바꿨는데 약간은 지금 울림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이 부분은 보완을 좀 해나갈 예정이니까 그 동안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처음 찍어보는 거죠. 네. 점점 개선해 나갈 거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지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만 빠르게 느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저희 우리만 인트로를 느끼는 할 수 게 있게 아니고.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무주택자들이요, 집값 지금 잘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규제 완화를 너무 빠르게 하고 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지. 이렇게 네. 하면 다시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 네. 이런 식으로 좀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소장님 어떠신가요? 사실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합니다. 지금 그동안의 상승장에서 무주택자들이 거의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벼락거지 그리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니네들은 집을 못 산다. 뭐 왜 이렇게 집을 안 사냐. 뭐 이렇게 이제 약간 편협되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지금 쌓여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되니까 네. 그나마 지금 이제 집값 제자리 찾아가고 그동안에 불안했던 감정들 좀 추스리면서 본 생활로 네. 다시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규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다시 상승장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죠. 불안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느끼는 게 이 상승이 정말 짧은 기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거의 한 9년 가까이 상승했는데 하락이 한 1년 정도 네. 되니까 이걸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풀어주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불안하고 있을 무주택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리고 분통을 터뜨릴 필요도 없다. 확실합니까? 네. 왜냐면요. 무주택자 지금 1월 3일에 이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나서 네. 시장에서 반응이 그래도 조금씩 네, 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불안함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사실 좀 요즘 보면 이제 규제 완화하고 나서 특히 이번 규제 1.3 대책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급매물들 이런 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집주인들이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고 지금 막 환호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은 또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사게끔 기회를 지금 자꾸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아마 굉장히 우려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살 기회를 이렇게 주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분통을 터뜨리는 거는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살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집을 사는 게 과연 혜택이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게 혜택이냐? 네.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들지 않았거든요. 이 다주택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거에 뭔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데 특히 이번 규제 정책에 있어서는 다주택자들을 뭔가 옥죄었던 그런 규제들을 대폭 풀어주는 이번 정책이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집 살 기회를 너무 부여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트리는 것 같은데 네.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게 혜택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는 뭐냐면 집을 사게 한 다음에 그게 올라야 혜택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가 이어지면 집값이 올라가냐 이게 이제 걱정하는 부분인 그쵸. 건데, 정부는 지금 어떻게 지금 기조를 잡고 있냐면 집값은 하락한다. 네. 하락한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 너무 이제 거래 절벽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도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포커스를 이 매수세가 붙으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이전에 네. 또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이거라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정부를 굉장히 많이 칭찬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어느 정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도 잘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부가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값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번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정부는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락을 바라고 있다. 하락해야 된다. 집값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상승할 것인가 이걸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락을 얘기해 놓고 상승으로 만들어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정말 상승을 바라고 있다. 네. 이렇게 여긴다라면 규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있고 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하락이지만 네. 이 시장 반응이 그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전 네, 정부도 네, 네.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냈지만 오히려 더 상승했던 네, 것처럼 네, 네. 그런 부분도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진짜 정부가 참 시장을 잘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이 뭐냐면 자,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저는 순서를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는 집을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찰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 기조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이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기조가 멈추고 나서 규제 완화를 한 것과 네. 규제 완화를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과 또 완전히 양상이 다르거든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춘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서 이런 규제, 1.3 대책과 같은 규제가 나왔으면 아마 상승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옥죄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옥죄고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혜택을 주면 당연히 상승 효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옥죄고 있는 감옥 안에서 새한테 날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날아다니려고 아무리 해봤자 그 새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정부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정부가 의도대로 시장을 읽고 그거를 잘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기조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걸 풀어주면 뭐냐면 상승 효과는 크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금리
그러니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줘도 네. 올라갈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장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네. 어찌됐든 그럼 금리를 풀어주는 날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 봐라. 이거 없어지니까 또 올라가지 않냐. 아니 올라가지 않아요. 시장이라는 네. 건 흐름이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을 바꾸려면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항상 뭔가 트리거라고 하죠. 네.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는 게 뭐예요? 방아쇠를 당기고 화약이 폭발하는 네. 임팩트가 있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옮겨가는 거는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높아지다가 멈추는 게 임팩트냐? 임팩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임팩트가 나오려면 금리 인하로 바꾸는 거, 이것도 임팩트가 아닙니다. 원래로 복귀한다. 약간 이런 금리 건가요? 인하가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옛날에 막 금리 인상 그거 찍을 때 네. 뭐 울트라 스텝 막 그쵸.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금리를 움직일 때는 0.25%를 움직이거든요. 네. 그게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2배 하는 게 빅 스텝, 그 다음에 이거를 3배 하는 게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4배 하는 게 울트라 스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그 집합적으로 하는 행위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도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이 정도가 나와야 사실 임팩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강도의 인하가 있지 않는 이상 이 대세 흐름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이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시장을 바꿀 가능성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팩트는 오히려 정책에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게 뭐예요?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또 약간 이런 생각이 또 궁금한 게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임팩트 할 만한 정책이 또 나올 게 있을까요? 더? 지금 이제 별로 없잖아요. 다 풀어버렸잖아요. 센 게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를 사실 없앤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낮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가 원래 1주택자는 1에서 3% 네. 범위고 그 다음에 2주택자는 6%,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12%였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2주택자는 이제 1에서 3%로 1주택자 네. 똑같이 무주택자하고 똑같이 이제 완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3주택자 같은 경우 4%,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다주택자 6%거든요. 네. 그러니까 4%, 6%.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상승을 바랬으면 이런 걸 완전히 제자리로 돌려버리죠. 다주택자 규제가 없이 그냥 일반 과세로 1에서 3% 상관없이 다주택자들한테 네. 혜택을 주는 건, 확실하게 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완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시 풀어준다라면 이걸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임팩트가 약한 거죠, 이것도. 이미 한 단계가 떨어져 있으니 그만큼 나중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시장에 내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한 번 겪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풀어줘. 그럼 또 겪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임팩트가 약한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어때요? 아직 남은 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해제시켜준다. 이 정도 임팩트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뭐냐면 서울 지역을 제가 처음에 예상할 때는 서울 지역을 풀어줄 때 아주 외곽 지역에 많이 떨어진 일부 지역, 최소한 많아도 3분의 1 정도. 그래서 3분의 2 지역은 남겨둘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단 4개 남겨놓고 다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좀 세네? 그죠? 네. 세네 한데 이게 금리 인상 하에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남도 언젠가는 풀어줄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강남 풀어줬다고 또 막 울분을 토하고 막 열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자꾸 하락하면 하락을 막아야 될 정부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너무 하락을 막는 의무도 있는 거니까 상승을 그렇죠. 막는 네. 것처럼. 그래서 풀어주긴 풀어줄 거예요. 근데 풀어줘도 지금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도 강남 같은 경우는 아마
쉽게 빨리 풀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투기 심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게 정부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쁜 의도. 예. 네. 전에도 이제 제가 둔촌주공 얘기하면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다주택자들한테 집 사라 이거죠.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집 샀는데 이게 올라가면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을 꼬여서 시장 안정화는 어느 정도 시키되 손실은 다주택자한테 떠넘기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둔촌주공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의도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니네 지금 돈 많이 벌었지 않냐,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니네가 약간은 좀 희생해라. 사실은 제가 조금 안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초반에 규제를 풀어준 게 무주택자 위주였어요. 이거는 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무주택자들이 이런 규제 풀어주는 거 가지고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건데, 무주택자들이 규제를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누군가 지금 사줘야 될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줄 사람은 물색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니네들이 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딱 걸려든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 움직임은 생겼잖아요. 다주택자들한테 이런 상황을 넘기고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락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혜택이냐? 혜택이 아니죠. 정부는 지금 이걸 좀 나쁜 말로 하면은 획책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이미 정부는 집값을 하락시킬 거다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괴는 형식인 겁니다. 교묘한. 이제 돌에 누군가가 희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 안 사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다주택자한테 집 살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분통을 터뜨릴 일이 아닌 거예요. 손해냐 아니냐.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여러분이 진짜 분통을 터뜨릴 만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안 올라간다면 여러분은 분통 터뜨릴 일이 아닌 거죠. 딱 지금 현상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는 분통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규제를 완화하면 누군가 살 것이고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분통을 터뜨렸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건 아닐 것이다. 지금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지금 봤는데도 사실 상승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조절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규제를 좀 안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입장인 거예요. 국가의 경제는 1도 생각하지 않는 나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국가가 한번 정부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은 정부 입장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뭔가는 규제는 풀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조절을 잘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규제를 지금 뭐 대폭 완화를 해줬고 풀어줬는데 그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걸 보면 어느 정도 조절을 잘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오늘 시간에 이렇게 규제를 너무 완화시켜주지 않느냐, 분통 터뜨리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우려할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목소리가 울릴까봐 소장님이 정말 소근소근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찌됐든 오늘 시간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